아, 네, 진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첫 스타트를 끊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를 불러주신 선생님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모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국 각지에서. 이런 열정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찌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시던 분 계신가요? 네! 야,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 줄 수 없나요? 정말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15분의 시간 동안,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뭔가를 거창한 걸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보다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을 아이들이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교실에 또 여러분의 교육에 하나의 영감이 되고 자극이 되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교실 속의 유튜브라는 이름이고요.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 반에 있었던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 유튜브 자체로 시야를 조금 넓혔다가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유튜브와 교육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일단 광명의 충영초등학교 소속입니다. 5년차이고요. 유튜브는 조금 아직도 제가 숫자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33만 명 최근에 넘었고요. 조회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33만 명이 넘었고 제일 조회수가 높은 건 420만 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덕분에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이쪽을 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홍보대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경기도교육청? 네, 아이돌인데 홍보를 열심히 안 했나봐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레드벨벳이었어요. 장난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연예인, 진짜 예쁘고 완성되어 있는 사람만 어떤 빛을 발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유튜버를 통해서 진짜 개개인이 자신의 그런 개성을 잘 드러내는 시대이기도 하죠. 강만리 할머니 같은 분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옛날의 미디어 매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이랑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제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짧게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폴더의 잔소리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함께 만든 곡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앨범 커버도 그려주시고 영화 애들 해주셔도 돼요. 영화 찍으시는 분이 뮤직비디오를 찍어주시고 비트도 선생님께서 찍어주셨거든요. 영상이 왜 안 나올까요? 네, 잔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돈 쳤잖아 허는 자리에 항상 책상 줄 맞추고 교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숙제 좀 해오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후회 안 하려면 근데 책이다가 하냐 진짜 행복하려면 너 자신에 대해 깊게 공부해야 돼 내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고민해야 돼
술도 한잔하게 샘은 술을 자꾸 들리지 않자니 고작이지만 빨개진 채로 마주보고 웃어보게 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 잔소리로 들릴 거 알아 마치 내 어리적 선생님께서 주셨던 말처럼 말야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그냥 잔소리야 맞아 알아서 잘할 걸 알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 말야 노래 괜찮나요? 선생님들이랑 머리를 모아서 만든 곡이니 만큼 선생님들의 마음이 조금 아이들한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가사로 썼던 그런 곡입니다. 잔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건 좀 부끄럽고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첫 번째 아이들이랑 함께 냈던 다시 만날 때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이 잔소리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까지 해서 한 대여섯 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열심히 수업하시고 열심히 강의 들으시다가 심심하시면 멜론에 그쵸 달지 한 번만 찾아주시면 한 번 들어주시면 저한테 3원이 떨어진대요. 여기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오늘 300원은 가져갈게요. 네, 홍보를 조금 해봤고요. 근데 저는 이런 랩을 하는 사람이고요. 랩으로 제 교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유튜브 덕분에 이 랩을 조금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실에도 이 유튜브 제 랩이 많이 녹아내리고 또 그걸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 게 유튜브를 마음먹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직도 이미지나 활자로 정보를 접하는 게 편한 사람이라 아이들이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무분별하게 따라하고 보이로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쟤를 혼내야 되나? 유튜브를 못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걱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아이들이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랩하는 거 보여주세요 하는 바람에 제가 비공개로 올렸던 영상을 아이들한테 공개하면서 이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라 아이들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이들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활동을 하면서 저희 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로는 래퍼 영상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멋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굉장히 평범한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독서 교육을 너무 멋있게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미술, 어떤 선생님은 음악 이렇게 각자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씩 흉내 내보려고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속상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저 취미로 즐기던 이 랩이 저희 교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제안해서 했던 거라 저는 유튜브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와서 선생님 썸네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소통 안 하실 거예요? 하트 안 누르세요? 어그로 그렇게 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많이 얘기를 나눴죠. 저도 물어봤어요. 어떤 채널 봐? 도대체 유튜브로 뭘 그렇게 오래 보는 거야? 하고 들여다봤더니 안 좋은 채널들도 많았는데 좋은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유튜브랑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실들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랑 한 방에 친해지는 그런 래퍼 영상 효과도 많이 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저는 애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학급 채널이 어쩌다 보니까 생기고 나서 아이들이 저한테 굉장히 다양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영상으로 찍어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영상으로 담아보면 안 돼요? 저 요번에 수업한 거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아이들한테 줬죠. 그럼 너네가 찍어봐. 선생님이 너네가 잘 찍으면 편집해서 올려줄게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받자마자부터 갤럭시에 이미 유튜브가 깔려있고 구글 계정이 있어서 채널이 있는 채로 시작해요. 영상으로 항상 모든 정보를 얻고 나누기 때문에 영상에 담기고 싶은, 영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이미 충만한 거죠. 근데 교실에 그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태도가 너무 변하는 거예요. 회장 선거를 찍어보자고 해서 회장 선거를 찍기 시작했는데
아시죠? 원래 회장 선거하면 한 3명 정도 손을 들잖아요. 10명이 갑자기 손을 들어요. 그러더니 앞에 나와서 발표해보라고 했더니 원래는 제가 회장이 되면 뭐 장난스럽게 햄버거도 사주고 막 이러던 애들이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저희 반을 화목하게 이끌고 엄청 멋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아이인지도 몰랐어요. 그걸 끌어냈던 게 영상이었던 거죠. 되게 그런 태도를 굉장히 놀랐고요. 세 번째는 생생한 랩티켓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직접. 그래서 그냥 도입과목 틀어놓고 늘 예쁜 말 써야 돼, 언어폭력하면 안 돼, 말로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런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했다기보다 아이들이 먼저 멋있게 행동을 했어요. 악플이 달리거나 조금 이상한 댓글이 달리면 아이들이 먼저 가서 멋있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저희 선생님 그런 영상 찍으신 거 아니세요? 저희 그런 말씀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오히려 멋있게 하니까 그렇게 이상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쵸? 부끄럽잖아요. 이 영상에 나오는 꼬물이들이 이렇게 멋있게 행동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이런 생각 없이 다는 댓글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어떻게 댓글을 다는 게 멋있는 것인지 저와 직접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실 속에서 교사의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저는 세상이 너무 교사를 교실에 가둬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어요. 교사가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주는 사람인데 우리는 계속 교실에 갇혀서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수업 연구만 해야 되는 사람? 댓글에도 그런 댓글 많았어요. 수업 연구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뭐 하는 뜻이야? 근데 아니잖아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변화하는 세상을 직접 마주하고 무언가를 활동을 한다면 그게 분명히 아이들한테도 전해지고 우리가 같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끌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선생님들이 꼭 이런 자신만의 무기들을 갈고 닦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실과 관계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결국 교실에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마치 제가 랩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유튜브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유튜브가 엄청 빨갛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네, 짱이다 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전 2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초록색이랑 노란색을 이었어요. 그쵸? 초록색 뭐죠? 네, 대답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노란색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이겼다는 거 2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우리는 검색을 이제 유튜브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 정보와 소통 2가지 키워드를 꼽고 싶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라고 사용 시간인데 아이들은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이 4가지의 공통점은요. 크리에이터만 직업이 아닌 유튜버들이에요. 요즘 이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전문 직종의 그런 고급 지식들을 영상에 담아내고 있고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 화장을 배울 때 샵에서 일하는 분의 정보를 듣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무기나 어떤 정보력이 되는 거고 오히려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유튜브를 못하게 한다면 이런 정보나 소통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교육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잖아요. 사실 아이들은요. 학교 생활,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유튜버에서 생활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돌봐주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돌봐주신다면 유튜브에서는 혼자 생활하죠. 유튜브를 혼자 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는 빅데이터라서 내가 한번 재밌게 본 영상 비슷한 것들을 계속 추천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분이나 아이들한테 가져서 핸드폰 잠깐만 줘봐 유튜브 좀 보여줘 라고 해서 한번 쭉 올려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자, 그게 재밌는 현상이라면 단점은 유튜브는 목적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튜브에 오랜 시간 묶어두는 것. 그래야 광고를 많이 보고 수익을 많이 내주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추천하면서 걸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재밌는 걸 하나 보면요. 그것과 비슷한 것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어떤 견해에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과 심화된 것들을 자꾸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다른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확증 편향,
그쪽으로 자꾸 기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성적 혐오 발언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재밌어서 봤다가 자꾸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는, 아이들이 혼자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어른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영상을 하나 보고 나면 보고 나서 나 저번에 그런 영상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소통을 다른 사람과 해야 되는데 유튜브 안에서는 갇혀있기 때문에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이 정비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이 그걸 부시고 꺼내줘서 아이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먼저 동영상을 소비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고 싶어요. 가짜뉴스, 이거는 나와 다른 견해를 말하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 가짜뉴스를 말해요. 진짜 거짓말들이 많아요. 어른들은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뭐 위안부나 세월호 문제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단 거짓말 던진 다음에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냥 삭제하죠. 그런 무책임한 영상들이 많아서 그런 영상들을 보고 다시 검색할 수 있게 그런 판별법을 말을 해줘야 되고요. 익명성이나 폭력적인 것,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런 소통하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댓글창에서 정말 심하게 싸워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3살 댓글 8가지 간다라는 말을 전 어디선가 들었어요. 3살에 댓글 다는 습관이 8가지 간대요. 그게 우리가 평소에 말하기 습관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말하는 습관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작권과 초상권인데요. 공유와 불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짜집기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또 몰카나 인터뷰 이런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그걸 보면 흐릿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건 어른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싶냐를 써놨어요. 채널이나 영상을 직접 추천하고 이걸 토론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보는 영상을 말하는데 이건 좀 부끄럽네? 왜 부끄럽지? 이건 좀 당당하다. 내 영상은 좀 멋있는 영상이었네? 하면서 본인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교실에서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겠죠. 그냥 한번 물어보고 너네끼리 얘기해봐 하는 것 정도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그런 분위기,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꼭 어른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를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다 크리에이터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이미 영상에 멋있게 담기고픈 욕구가 크기 때문에 같이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말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구독자나 좋아요 숫자에 끌려다니게 되면 어그로나 안 좋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을 결국 만들게 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 영상을 잘 봐주지 않더라도, 조회수가 없더라도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유튜브 활용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의 면에서도 유튜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 좀 많이 빨랐나요? 괜찮나요? 선생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면 좋을 텐데 저도 여기 앉아서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많이 오늘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달지